그날 밤 세종대왕은 아들의 침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살. 조선이 가장 기대했던 왕자가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실록은 단 3줄로 기록했지만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1444년 음력 7월 18일. 한양 궁궐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세종의 8째 아들 광평대군 이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0살. 조선 건국 이래 가장 뛰어난 왕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아들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멍하니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하들은 감히 왕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백성이 기대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평대군은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손길이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일까요? 3살의 천자문을 읽고 20살의 역사에서 지워진 천재 왕자. 그의 짧은 생애 속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결국 침묵 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광평대군이여. 1425년 세종 7년에 태어난 그는 세종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 광평대군은 다른 아들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종실록은 광평대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명함이 뛰어나고 학문을 좋아하며 성품이 온화하되 의지가 굳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광평대군의 교육을 챙겼습니다. 왕자들의 교육은 보통 세자시강원과 대군들의 스승에게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만큼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시간이 날 때마다 광평대군을 불러 직접 경서를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세종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왕위를 이을 수는 없지만 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후계자나 다름없구나. 광평대군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살의 천자문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5살에는 사서삼경의 핵심 구절을 외웠습니다. 7살에는 대학과 중용을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12살 무렵 광평대군은 세종 앞에서 군사 전략을 논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광평대군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생각하기에 여진은 힘으로만 제압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인정하되 경계를 분명히 한다면 충돌은 줄어들 것입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힘만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지. 그날 이후 세종은 광평대군을 더욱 자주 국정회의에 배석시켰습니다. 15살 무렵 광평대군은 이미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성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광평대군은 한양 거리를 걷다가 굶주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고 근처 주막에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수행하던 내관이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저런 아이들은 한양에 수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돌보실 수는 없습니다. 광평대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소. 이 일화는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광평대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이을 사람은 저 아이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맏형인 문종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광평대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왕이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문을 닫고 백성을 생각하고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해하려 애썼을 뿐입니다. 세종은 그런 광평대군을 보며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너는 왕이 되지 않아도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다. 광평대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왕자. 학문 덕성 통찰력 백성 사랑까지 모두 갖춘 인물.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광평대군을 아꼈던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그를 총명하고 온화하다고 적었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아버지의 깊은 신뢰와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지는 사람일까요? 광평대군은 왕위와는 멀었지만 세종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실이 우리에게 남긴 울림입니다. 광평대군이 학문과 덕으로 궁궐 안팎의 존경을 받는 동안 다른 한 명의 왕자도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이후 세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훗날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광평대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이 책을 읽고 백성을 생각하는 동안 수양대군은 무술을 익히고 권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광평대군이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동안 수양대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광평대군이 세종의 총애를 받는 동안 수양대군은 자신만의 세력을 모았습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활쓰기와 말타기에 능했다. 무인의 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책략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일찍부터 권력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면 왕을 옹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광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광평대군에게는 학문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군사와 행정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두 아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야, 유야, 너희는 형제다. 서로 도우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광평대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분부 받들겠습니다. 수양대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광평대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탁월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광평대군 주변에는 학자들과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수양대군 주변에는 무신들과 실무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광평대군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양대군은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 1440년대 초반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세종은 건강했고 세자 문종은 차분히 후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군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광평대군을 주시했습니다. 광평대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양대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의 측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광평대군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양대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계산하는, 기다리는 시선. 광평대군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광평대군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래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권력을 쌓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444년 광평대군이 20살이 되던 해, 수양대군은 3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평대군은 왕위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실록은 수양대군을 용모가 준수하고 무예가 뛰어나다고 적었지만 그 기록 뒤에는 냉철한 야심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야심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광평대군과 수양대군. 두 왕자의 대비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 남긴 교훈입니다. 1444년 음력 7월.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양을 짓누르던 때였습니다. 광평대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세종을 뵙고 낮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신하들과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광평대군은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광평대군은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근 내관이 급히 어이를 불렀습니다. 대군마마께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십니다. 어이가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얼굴을 살폈습니다. 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빠르지만 규칙적이고 외상도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광평대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은 계속되었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종은 즉시 최고의 어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을 살려내라. 어이들이 번갈아가며 광평대군을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어이는 열병이라 했습니다. 어떤 어이는 도끼라 했습니다. 또 어떤 어이는 알 수 없는 병이라 했습니다. 처방도 달랐습니다. 해열제를 쓰자는 사람도 있었고 해독제를 쓰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광평대군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발진은 더욱 번져갔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세종은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여야,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광평대군은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광평대군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세종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대 야사에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광평대군이 임종 직전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었을까요? 1444년 음력 7월 18일. 광평대군 이연은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의문만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왜? 조선왕조실록은 광평대군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평대군 이어가 조라였다. 단 한 줄. 사인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장례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세종의 반응에 대한 묘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둘러 덮어버린 것처럼,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역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궁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군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권력은 침묵합니다. 실록은 광평대군의 죽음을 단 한 줄로 처리했지만 그 침묵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어이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병. 사흘 만에 생명을 앗아간 이상한 증상.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말.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광평대군이 마지막 순간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이 남긴 질문입니다. 광평대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자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세종은 극심한 슬픔에 잠겼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장례 절차에 대한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광평대군을 양주 땅에 예장하다. 그뿐이었습니다. 누가 조문했는지, 어떤 제문이 읽혔는지, 세종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대군의 죽음은 국가적 애도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세종의 총애를 받던 광평대군이라면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빨리 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평대군과 가까웠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광평대군의 측근이었던 한 학자는 갑자기 귀향을 갔습니다. 죄목은 왕명을 받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학자는 유배지에서 몇 달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광평대군의 서재를 관리하던 내관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광평대군이 아끼던 책들은 모두 정리되어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거처는 비워졌습니다. 그의 흔적은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마치 광평대군이라는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것처럼. 세종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광평대군을 언급할 때마다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세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왜일까요? 진실을 밝히면 왕실이 흔들릴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을까요? 혹은 세종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을까요? 이 모든 추측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군들은 서로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신하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세종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그해 수양대군은 거의 궁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저택에 머물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상심이 크신가 보다.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이겠지.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수양대군이 보인 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였을까요? 혹은 다음 수를 준비하는 침묵이었을까요? 1444년 겨울, 광평대군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세종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전부터 눈병과 풍병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점점 국정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종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왕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궁궐을 감싼 침묵, 사라진 사람들, 지워진 흔적들. 이 모든 것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말해줍니다. 실록은 예장하다는 한 줄만 남겼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쉽게 묻힌다는 사실을. 하지만 침묵 자체가 때로는 더 큰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도. 광평대군의 죽음을 둘러싼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실이 남긴 교훈입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후 역사는 급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맡고 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1450년 광평대군이 죽은 지 6년 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4세.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자 문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건강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즉위 2년 만인 1452년 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9세.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의 아들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 경험 없는 왕. 보호받아야 할 왕. 조선 왕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53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 등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일을 단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간신들이 어린 왕을 농락하려 했기에 제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권력 장악이라는 것을.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단종은 사사되었습니다. 왕명으로 내려진 죽음. 15살. 아직 소년이었던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광평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었습니다.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과 신하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평대군이 있었다면 신하들은 그를 중심으로 뭉쳤을 것입니다. 광평대군이 있었다면 수양대군은 감히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평대군이 있었다면 단종은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없었습니다. 1444년 20살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9년 후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계산된 수순일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평대군이 사라진 후 수양대군의 길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죽었습니다. 문종은 요절했습니다. 단종은 어렸습니다. 그리고 광평대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등 단종을 지키려던 이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세조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 뒤에는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조가 온천에 갔을 때 물 위에 단종의 귀신이 나타났다.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 단종의 환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의 환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조조차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기 때문일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분명합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후 조선 왕실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종의 죽음, 문종의 요절, 단종의 폐위와 사사, 사육신의 처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시작점에 광평대군의 죽음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실록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기록했지만 전체를 연결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의 길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것은 적이 아니라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광평대군은 수양대군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사라진 후 역사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5번째 진실이 남긴 통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광평대군의 죽음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광평대군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고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기대를 받던 왕자. 그런 인물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서 광평대군이 언급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출생 기록, 몇 번의 행사 참석 기록, 그리고 죽음 기록. 그뿐입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남긴 글이나 시도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와 세종의 대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시대 다른 대군들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양대군 세조의 기록은 방대합니다. 안평대군의 예술적 업적도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일찍 죽은 다른 대군들도 기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만은 유독 적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세조시대의 기록 정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실록을 재정비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평대군에 대한 기록도 그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평대군의 존재는 세조에게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세조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웠을 것입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야사와 민간 전승 속에 광평대군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20살에 죽은 천재 왕자.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 만약 그가 살았다면 조선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광평대군의 무덤입니다. 양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군들의 묘는 대부분 위치가 명확한 데 비해 광평대군의 묘는 묘연합니다. 조선시대 내내 관리되지 않았고 후대에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것처럼. 심지어 묘비문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대군의 묘에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묘비가 세워지는데 광평대군의 묘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분명합니다.
광평대군은 조선 역사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왕실의 기억에서, 그리고 후대의 평가에서.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만든 공백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비극이 시작되었고 그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광평대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까운 죽음 중 하나. 만약 그가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평가조차 추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가장 적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아까운 죽음이 가장 조용히 묻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인물이 가장 빨리 잊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광평대군에 대한 공식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지만 그 적음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실록에서 지워진 것들, 전해지지 않은 묘비문, 사라진 무덤의 위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은 기록을 지배할 수 있지만 역사의 의미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광평대군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죽음이 만든 공백은 조선 역사 전체에 각인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재가 존재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이것이 6번째 진실이 남긴 깊은 통찰입니다. 광평대군의 이야기는 6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현실. 권력 앞에서 진실이 쉽게 묻히는 현실. 한 사람의 부재가 전체 역사를 바꾸는 현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평대군은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문을 닫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자는 이래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이래야 한다. 광평대군은 그 기준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야심 있는 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광평대군은 수양대군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권도 멀었고 권력 투쟁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준이었습니다. 왕자라면 이래야 한다는 살아있는 기준. 그 기준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후 조선 왕실에는 더 이상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늙었고 문종은 병들었고 단종은 어렸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장애물이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혹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광평대군은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의학 기록도 부족하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병, 원인 불명의 증상, 사흘 만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제대로 읽는 것일까요?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질병사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정황상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평대군의 죽음은 조선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계유정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단종은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사육신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광평대군이라는 한 사람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들었는지, 그 공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웁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에도 광평대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지만 올바른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 야심은 없지만 신뢰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회는 흔들립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이 사라지고 권력만 남습니다. 광평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당신은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은 여전히 기회를 노립니다. 기준은 여전히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평대군처럼 살 것인가? 수양대군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방관자로 살 것인가? 광평대군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의미는 남아있습니다. 20살의 생을 마감했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평대군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영원합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록은 그를 단 몇 줄로 기록했지만 그의 부재가 만든 공백은 조선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깨닫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광평대군은 600년 전에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기준과 원칙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올바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7번째 진실이자 광평대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평대군의 생애를 관통하는 7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던 천재 왕자. 수양대군이라는 야심가와의 조용한 대립. 20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 침묵하는 궁궐과 사라진 사람들. 그 이후 터진 비극의 연쇄. 역사에서 지워진 기록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진실을 향해 수렴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광평대군을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광평대군 이어가 조라였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만든 공백. 그 공백 속에서 자라난 비극.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야사는 광평대군을 이렇게 전합니다. 임종 직전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탁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이 그 답을 대신 말해줍니다. 계유정난, 단종의 폐위, 사육신의 처형. 모두 광평대군이 사라진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피해 역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단종은 비극을 맞지 않았을까요? 수양대군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평대군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한 사람의 올바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광평대군은 왕위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의 원칙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없었지만 그의 덕성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꺼진 후 조선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 한 명이 사라지면 세상은 그만큼 어두워진다. 기준이 무너지면 권력만 남는다. 한 사람의 부재가 때로는 역사 전체를 바꾼다. 광평대군은 6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의미는 남아있습니다. 20살의 짧은 생이었지만 영원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붙잡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올바름이 100사람의 야심보다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각자가 광평대군처럼 기준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적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이 가장 사랑한 아들 광평대군 이여의 생애를 따라 걸었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읽고 20살에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왕자.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왕위와는 멀었던 왕자.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했지만 권력 다툼 속에서 사라진 왕자.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 전체의 비극이었고 백성들이 잃어버린 희망이었으며 역사가 놓친 가능성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를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진실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현실. 올바른 기준이 쉽게 무너지는 현실. 한 사람의 부재가 역사 전체를 바꾸는 현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당신은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광평대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광평대군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속 인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